그 칼이 굉장히 깊숙이 한 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문가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처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확인해 봤는데 몇 센치만 옆으로 갔으면 그 신장을 관통해서 사람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빚 때문에 벌인 범행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그 생명에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범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칼을 매우 잘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정유라 씨. 소위 이제 제가 이게 새로운 뭔가 기운이 있다 이거. 정말 진짜 전쟁이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 집에 40대 이모 씨가 침입을 했어요. 네,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지난 2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정유라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도 행각의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더군다나 계속 얘기하지만 기운이 이상하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요 사안 취재 중인 이게 좀 이상하군요. 주진우 기자 저희가 미디어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인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모 씨가 조사 초기에는 경찰에 정유라 씨하고 돈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카드빚 2,400 갚기 위해서 강도했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이게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부터 일단 짚어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경찰과 그리고 언론에서 일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씨하고 같이 지내던 이 씨가 크게 다쳤어요. 근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강도 범행을 하기에는 최악입니다.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그 압구정동 미띠 빌딩의 1층에는 인기 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요. 주말 오후 3시는 피크타임이에요. 그래서 1층에 손님이 많고요. 줄을 서거나 그리고 발레 파킹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고함만 질러도 그냥 바로 검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주일 이상 그 강도 범행을 도모한 사람이 찾기에는 너무 그 멍청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후 3시 사람이 드글드글하는 곳에 대낮에 강도를 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도라는 건 침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어서 도주가 목적이에요. 도주객이 그렇죠. 예, 도주객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침입할 때부터 이미 수위 아저씨하고 마주쳤다는 것은 얼굴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도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빌딩이에요. 정유라 씨 집은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출입구에 그 카드를 이렇게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1층에 저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층에는 발레 아저씨들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래서 지하 1층에 가서 택배 왔어요. 그리고 경비원을 일단 협박해가지고요. 인터폰을 하게 하고 이 경비 아저씨를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치밀합니다. 그 가짜 총과 칼까지도 그 준비한 걸 보면 여기까지는 총도 준비했어요? 아니 칼을 준비했다? 칼과 가짜 총도 있었어요. 가짜 총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묶어놓고 거기 준비까지는 치밀했는데 그리고 지하로 올라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건 쉽지 않은데 그걸 보고 올라갔는데 도주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그 건물 내부에 CCTV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CCTV 이제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미 올라가면서 자기가 노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도망가는 계획을 못 세우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자, 그렇게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지금 경찰 발표는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품을 요구했답니까? 들어가서? 아니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 돈을 숨겨놨을 뭐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큰 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놨겠지, 쌓아놨겠지 했는데 금품을 찾기 위해서 집을 뒤진 흔적도 없습니다.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럼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부분 주목되고 있지 않은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정유라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와라. 이런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취재 중입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유라 씨는 이 빌딩에 6층, 7층에 복층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6층에는 고땡땡 유모가 살고 있고요. 유모가 고모. 있고, 네. 7층에는 정유라 씨가 지내고 있어요. 원래 6층에 정유라 씨가 살았어요. 그리고 7층에는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방이 있었어요. 각방이었습니다, 사실. 별걸 다 알아, 각방. 예. 이제 거기에 어떤 사진이 걸려 있고 이상한 도령 사진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40대 계안이 6층에 올라가서 고모의 신분증을 뺐었어요. 신분증이요?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도 했습니다. 이 어디 전화. 네, 이거 수사 중이니까 곧 파악이 될 겁니다. 뭐 집에 돈이 없으면 뭐 돈과 비슷한 카드를 뺏는다든가 분명히 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인출 시도를 한다든가. 신분증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건. 네. 돈을 목적으로 한 침이 아닌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마필 관리사 같이 거주하고 있던 마필 관리사 이모 씨가 이제 다투다가 칼에 찔렸다. 그런데 뭐 경미한 부상 정도 생명 지장이 없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6층에서 좀 소란이 있고 그러니까 7층에서 이제 이모 씨가 나왔어요. 근데 마필 관리사 이 씨한테는 너하고는 감정이 없다. 찌르고 난 다음에도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저기 정유라 나와라. 정유라 나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거를 찾았습니다. 볼 일이 없다. 네. 다른 볼 일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돈도 아니었고 다른 볼 일이 있다. 마필 관리사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보도는요? 이것도 좀 수상한데요. 칼이 굉장히 깊숙이 한 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문가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처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확인해 봤는데 몇 센치만 옆으로 갔으면 신장을 관통해서 사람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빚 때문에 벌인 범행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요. 생명에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범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칼을 매우 잘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고는 누가 한 겁니까? 신고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네, 사실 초범이 이렇게 칼 쓰다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손 다치고 힘든데 이거 말끔하겠습니다. 신고는요. 괴한이 소란을 피우고 이 씨하고 격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라 씨가 아이하고 이렇게 방의 문을 잠그고 방 문을 붙들어 잡고 있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누가 신고했는지 보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정유라 씨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경찰이 건물을 감시하고 신변보호하고 있지 않았나요? 사실 경찰 한 명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모 씨가 이 부분도 따돌리고 들어갔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돈도 목적이 아니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왔다. 신분증을 뺏어서 어디론가 전화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따로 볼 일이 있었다고 했던 그 볼 일은 뭐라고 지금 아직 취재 중이긴 하겠지만 이거 파악 중인데 사실 박근혜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뭐 정유라 씨, 장시호 씨가 뭐 누구 사람을 만난다던가 남자를 만나면 조폭을 보내는 경우도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의심해볼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특별히 박근혜와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이에요. 뇌물의 실질적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죄를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정유라 씨가 겁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이 그 겁을 먹고 입을 다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특별히 적폐 수사 자체를 흔들어볼 목적으로 지금 세력이 규합되고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목적으로 누구를 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범행의 동기와 배후를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보모 신분증을 뺏었다는 게 이게 이상하네요. 왜냐면은 신분증 봐서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강도라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심리적 압박, 거기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칼로 찌르고 그리고 보모는 신분증을 누구한테 신분을 불러준다고 주민등록번호 불러준다고 생각해봐요. 보모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거든요. 누군가 내가 여기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대낮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뺏어가지고 전화하고 내가 누가 보냈다 할 얘기가 있다. 이럴 리가 없죠. 그 도주의 계획이 없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침해 계획만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면 그냥 중간에 보낼 걸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는 서울 신사동 한 빌딩에 40대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지인이 다쳤습니다. 정 씨와의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괴한이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 침입한 걸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이 아닐까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처음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5분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유라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성은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정유라 씨의 거주지에 들어갔습니다. 정 씨의 거주지는 2층 복층 구조인데요. 2층에 있던 정유라 씨에게 다가가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경비원을 과도로 위협해 정유라 씨의 집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곁에 있던 지인이 이를 막았는데 이 지인이 흉기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인은 과도의 왼쪽 옆구리를 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흉기에 찔린 이 지인은 지난 6월 정유라 씨의 아들과 함께 덴마크에서 귀국했던 말 관리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오후 3시 18분 현장에서 피의자 44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범행 동기일 텐데요. 이 씨는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정유라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정유라 씨의 지인이 찔렸습니다. 괴한은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정유라 씨의 거주지까지 침입을 했고요. 정유라 씨에게 다가가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정유라 씨의 지인, 지난 6월 덴마크에서 함께 귀국했던 말 관리사로 전해진 분이 지인인데요. 이분이 흉기에 맞았고요. 흉기에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오후 3시 18분 피의자 44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범행 동기입니다. 이 씨는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자, 이모 씨가 조사 초기에는 경찰에 정유라 씨하고 돈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카드빚 2,400 갚기 위해서 강도했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이게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부터 일단 짚어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과 그리고 언론에서 일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씨하고 같이 지내던 이 씨가 크게 다쳤어요. 근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강도 범행을 하기에는 최악입니다.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그 압구정동 미띠 빌딩의 1층에는 인기 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요. 주말 오후 3시는 그 카드를 띠 이렇게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하 1층에 저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층에는 발레 아저씨들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래서 지하 1층에 가서 택배 왔어요. 그리고 경비원을 일단 협박해가지고요. 인터폰을 하게 하고 이 경비 아저씨를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치밀합니다. 그 가짜 총과 칼까지도 그 준비한 걸 보면 여기까지는 총도 준비했어요? 아니 칼을 준비했다? 칼과 가짜 총도 있었어요. 가짜 총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묶어놓고 거기 준비까지는 치밀했는데 그리고 지하로 올라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건 쉽지 않은데 그걸 보고 올라갔는데 도주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그 건물 내부에 CCTV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칼이 굉장히 깊숙이 한 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문가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처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확인해 봤는데 몇 센치만 옆으로 갔으면 그 심장을 관통해서 사람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빚 때문에 벌인 범행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그 생명에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범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칼을 매우 잘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정유라 씨. 소위 이제 제가 이게 새로운 뭔가 기운이 있다 이거. 타임이에요. 그래서 1층에 손님이 많고요. 줄을 서거나 그리고 발레 파킹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고함만 질러도 그냥 바로 검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주일 이상 그 강도 범행을 도모한 사람이 찾기에는 너무 그 멍청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후 3시 사람이 드글드글하는 곳에 대낮에 강도를 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도라는 건 침입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어서 도주가 목적이에요. 도주객이 그렇죠. 도주객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침입할 때부터 이미 수위 아저씨하고 마주쳤다는 것은 얼굴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도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빌딩이에요. 정유라 씨 집은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출입구에 정말 진짜 전쟁이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 집에 40대 이모 씨가 침입을 했어요. 네,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지난 2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정유라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도 행각의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더군다나 계속 얘기하지만 기운이 이상하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요 사안 취재 중인 이게 좀 이상하군요. 주진우 기자 저희가 민진우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인지 일어났습니다.